오늘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최상목,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쌍특검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두 개의 특검법 시한이 1월 1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가 없을 거다. 거부권을 올려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한덕수 대행 때는 쌍특검법 이거 거부하면 탄핵할 겁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최상목 대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거부하면 탄핵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혼란스러운 24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가 이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우선 아닐까요? 그래서 쌍특검 거부권은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입장을 내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탄핵을 하겠다라는 압박을 줄 수 있으나 네. 사실상으로 뭐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탄핵을 진행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만약 쌍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탄핵을 한다 만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없긴 하지만 그거는 최상목 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그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중요한 건 쌍특검법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 일면의 기사가 이거였었죠. 같이 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전 한덕수의 최상목 건의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대행을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건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은 쌍특검법은 거부해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저는 정리하세요? 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주장,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네.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명하는 쪽으로. 예, 근데 왜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나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렇게 거부하자마자 탄핵으로 몰아간 것은 나라 전체를 무슨 뭐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가 이 재난 상황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 그 후폭풍 민주당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쌍특검 자체는 네.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부하고 그다음에 어제 그 최상목 그 지금 현재 대행이 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옳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람도 같이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다라는 거죠. 뭐가 쌍특검법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두 개가 다 킬러 문항이다. 최상목 최적 해법 골머리. 제목은 일단 골머리입니다. 근데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할 가능성. 네. 거부권 행사하고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을 보류한다는 건 한덕수 대행이랑 또 같은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과 같이 탄핵 카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높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똑같이 임명 보류를 한다면 네. 이거는 그런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냐. 대통령이라는 분이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그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막아선다면 네. 이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부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의 누군가를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된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 또한 헌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입법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개인 국회의원 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입법부를 유지하고 있고 그 네. 입법부는 국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헌법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그대로 둔다? 이건 또 입법부에 대한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 대한 비판을 혼란을 좀 안고라도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지금 매일경제는 뭐라고 했느냐? 임명 보류라고 해서 임명 거절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쌍특검법은 1월 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뭐 딱히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서영주 대변인님, 네. 최상목 대행이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입장을 한덕수 대행처럼 뭐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류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시한을 한덕수 대행처럼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수감이 되고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톤이 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보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미 사면을 추천했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까지 다 걸친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된 인원들입니다. 네. 근데 왜 보류하죠? 지금 헌재도 6명으로 구성돼서 6명으로 심의를 하고 심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 추천된 3명을 빨리 임명을 해야 구인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류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다른 특별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보류를 했을 때도 정치적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명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류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절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 대행처럼 똑같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이걸 그냥 계속 사실상 거절하는 상태로 보류 혹은 거절의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다음 기사 볼까요? 국회 지명 재판관 후보 대통령이 거부 못하게 야당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법으로서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 후보는 거부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의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최상목 그럼 대행이나 혹은 민주당 모두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헌법재판소에서 9명을 모두 채워서 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적 혼란과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걸핏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켜버려, 없애버려, 법안 만들어버려 이런 식의 태도 보이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굉장한 악수예요. 국민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 저렇게 저 사람들이 나라를 집권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구나.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구나. 라는 그런 평가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전부 국민들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성목 대행도 네. 이번에 뭐 오늘 아니라 하더라도 1월 중으로 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자꾸 만나서 네. 설득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슨 근거를 좀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당과 더불어서 제3자 특검법으로 고쳐 나가겠다. 그러니 그 같이 가주자. 긍정적으로 가주자. 이런 명분을 주고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무슨 칼 휘두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은 그러니까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입법을 한다는 건 이건 국회 폭력 아니 입법 폭력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꾸 압박만 하지 말고 최상목 대행한테 뭔가 명분을 주고 퇴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옷 벗기려고 강한 바람만 불 게 아니라 햇볕을 내리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햇볕 쬐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지금 거의 풍전등화하고 최상목 대행은요. 원망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되고 네. 이런 압박을 준 상황이 된 초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정 권한대행이죠.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단성 있게 결단을 했었다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을 탓할 것도 아니고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국정을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나를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연도 있고 본인과 경제 관료로서 오랫동안 있었던 한덕수 총장의 인연도 있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내는 것들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에요. 행정, 사법, 입법이 있는데 네. 견제와 균형.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행간을 서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최종 형식적으로도 임명권을 줬던 것인데 행정부 자체가 네. 독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입법이라도 강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네. 좋은 방안은 아니죠. 뭐든지 다 모든 거를 입법으로 통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나 그럴수록 최상목 대행은 정치를 복원하는 순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실 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좀 같이 보여드렸어요. 한덕수 대행 때는 한 대행한테 이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직접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이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보류를 할 거다라는 기사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햇볕 쬐 때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 대변인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으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물밑으로 최상목 대행과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저하고 앞서 내가 얘기했듯이 네. 과연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게 나라를 위하는 게 어떤 것이냐. 네. 특히나 이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환율과 주가 그다음에 무역 수지라든지 대외 신인도가 지금 거의 추락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관료기도 하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여러 가지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만 네.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는구나라고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많은 설득이 있고 어제 국회의장과도 그런저런 얘기들이
이 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인 본연의 어머니 경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헌법재판관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민주당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저희 아까 1인 4역 저희 그림으로 나왔었죠. 참사 수습까지 하려니까 1인 4역이다. 최대행. F4 회의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다. 1차관이 대참했다. 대신 참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최상목 대행한테 짐을 덜어주려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럼 혹 만약에 이 헌재에서 취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제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한 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 있지만 헌재 결정 전까진 직무 정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그러니까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밝힌 거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계속 1인 4역으로 당분간 최소한 몇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과중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나씩 정리를 하고 나가야죠. 정리해야 된다. 저는 욕을 먹든 뭐하든 간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듭을 하나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만약에 안 한다 해서 민주당이 당장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면 저는 민주당이 도끼로 제발등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적 그 저항과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대신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 당장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이 역사적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건 그냥 6인 체제로 가서 그중에 한 명이 거부해서 탄핵에 반대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거기에 그 목을 매달고 있는 건데 그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게 역사의 죄인이 될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임명을 하도록 최상목 대행을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에서도 저분을 그렇게 함부로 계속 밀어붙여서 그 숨통을 조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위기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일단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매듭을 풀어서 최상목 대행의 짐을 하나씩 좀 덜어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